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7%대 8%대 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정도 급락이 나오면은요 여러분, 일단은 중단기적으로는 일단 시세는 조정이 좀 들어간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요 21선이 있는 한 18만원 정도 구간까지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이런 조정은 여러분 너무 그렇게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오늘 코스피가 6천선이 깨졌어요. 지금 5% 이상 급락을 코스피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서 내려오는 건 괜찮습니다. 내용을 모르는데 이유 없이 빠지는 건 무서운데, 이렇게 빠지는 건 괜찮다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 그 위기의 그 진원지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번 위기의 진원지가 뭐냐면 이란이 미사일을 쏘고, 물론 이제 그게 물론 그 핵심이긴 한데, 이란은 핵은 없어요. 핵이 없기 때문에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뭐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 요거 이제 봉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란이 요 해협을 봉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다. 근데 저 빨간색 요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라비안만하고 오만만 아주 좁은 수역입니다. 여기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 통과한다고 보시면 돼요. 20에서 30% 통과하는데, 이게 폭이 얼마나 좁냐면 폭이 한 33km 정도 돼요. 33km. 상당히 좁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유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이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돈이 어디로 가냐면 이 금융자산 그 돈들이 이 안전자산으로 옮겨가요. 우리가 주식시장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안전자산은 아니에요. 안전자산은 예를 들어서 뭐 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그쪽으로 돈이 옮겨간다.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옮겨가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된다?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외환시장도 이렇게 좀 그 위험을 받을 수 있다. 왜 외환시장이 흔들리게 되냐면 달러가 어디로 갑니까? 안전한 데로 가겠죠. 더 안전한 데로, 뭐 미국 채권이라든지 그렇게 여러분 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해외에서 봤을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1465원.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환율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멤버십 영상에서는 어떤 삼성전자 고점 시그널, 고점을 보는 눈, 그리고 고점과 관련된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멤버십 영상에서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 요거 보시면 지금은 1465원 저 하늘 꼭대기에 있죠. 하늘 꼭대기에 있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자, 2018년도 저 빨간색 점 찍었던 거, 2018년도 2021년, 2018년 1월, 17년 말, 요때가 삼성전자 고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조정받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전쟁 나고 큰일 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전쟁은 지금까지 그냥 잠깐 지나가는 이벤트 였지, 이게 큰 어떤 물줄기를 거스르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위치로 보면 아직까지 갈 길이 짱짱 남아있다. 물론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께 지금 환율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오늘 보고서가 나왔죠. 보고서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디램 부문의 영업이익 전망입니다. 원래 3분기가 피크고요. 4분기 조금 내려오고 1분기 조금 내려오고 다시 2분기, 3분기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올해 1분기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막대가 보이지도 않아요. 뭐 어디가 영업이익이 도대체 얼마가 난 거야?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키움증권 보고서에서 올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을 200조 제시를 했습니다. 그 매출액이요. 삼성전자 올해 매출액이 537조를 예상했어요. 537조. 삼성전자 역사상 거의 뭐 300조에서 500조로 그냥 거의 뭐 바로 뛰어넘어 버리는데, 자, 요렇게 지금 실적이나 참고로 여러분 이번 1분기가 1분기 매출이 120조, 영업이익이 38조입니다. 올해 1분기만.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을 올해 1분기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흔들릴 때 여러분들에게 또 요 디지타임스에서 나오는 요 대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또 따끈따끈한 소식, 자, 요거를 요럴 때 좋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21선까지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좋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출렁거릴 때는 또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 드려야 된다. 자, 앞으로 펼쳐질 일들, 대만의 디지타임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만의 디지타임스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자, 2분기면 이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디램 계약 단가가 최소 40% 에서 최고 70%까지 또 상승할 수 있다. 인상폭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국내 찌라시 언론이 아니라 대만의 디지타임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격이 높은데 2분기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그 이유가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또 이른 시일에 개최하는 이 연례 개발자 행사가 있거든요. 이 개발자 행사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또 출시 계획을 발표를 하면, 거기에 또 출시 계획 발표하면 HBM이 어떻게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와장창창 거기에 또 어마어마한 또 메모리가 들어가겠구나, 그러면서 가격 상승에 더 힘을 보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대만의 디지타임스는 오늘입니다. 자, 부품 공급망에서 입수한 정보를 인용을 해서, 대만 디지타임스에서 여기는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정보나 이제 부품 쪽 공급망에 대한 그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정보를 딱 입수를 했는데, 그 정보가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이,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이 시장 현물 가격하고 고정거래 계약 단가 사이의 격차를 좁히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물 가격하고 고정거래 가격하고의 좀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디램 시장에서 현물 가격, 그 현물 시장에서 돌고 있는 현물 가격, 요거 이제 제조사와 고객사들 사이의 고정계약 단가보다 지금 거의 최소 한 40에서 50% 정도 더 비쌉니다. 현물 가격이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고정거래 가격보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사들은 이런 상황을 반영을 해서, 자, 다음 분기인 말 그대로 다음 달부터입니다. 2분기 디램 계약 가격을, 자, 시장 가격에 최대한 가깝게 지금 이제 책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디지타임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분기에 단가를 최소 40% 인상할 거다. 많게는 70%.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 이야기를 디지타임스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급망에서는 2분기 가격 상승폭을 지금 무슨 소리냐, 70%다, 그 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그런 이야기가 최소 40에서 최대 70%까지 지금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행사가 가까워지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할 가능성이 점차 또 힘을 얻고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위기가 터지고 막 이러니까, 그럴 때는 마음이 흔들리고 주가 내려가니까 또 뭐 무슨 문제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저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반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타임스는, 자,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이 파인만 시리즈를 선보이고 차세대 HBM4E 또는 HBM5 규격의
이 고대역폭 메모리 채용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어마어마한 또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돼. 이 정도 수요가 발생하면 어마어마하게 또 많은 캐펙스가 그쪽으로 쏠려 들어갈 수, 블랙홀처럼 들어가겠구나. 근데 그걸 시장이 확인하는 순간 또 메모리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이 차세대 HBM 공급을 위한 관련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죠. 기존에 뭐 디램 공정도 이쪽으로 하는 판인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일반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시설 투자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공산이 큽니다. 다 HBM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렇게 되면 또 자연히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이 악화가 더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가격 상승은 계속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공급 사태가 앞으로 최소한 몇 년? 2년 이상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흐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깔고 알고 있으면 우리가 주가가 빠지고 이러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가가 뭐 여기서 10% 20% 조정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한마디로 말해서 내공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하고, 뭐 내용을 잘 모르면서 내공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하게 되면 그러면은 8만 원대 던지고 9만 원대 던지는 거예요. 그 어려운 그 5만 원대 그걸 다 참아내고 결국엔 또 8만 원, 9만 원 던질 수밖에 없다. 왜? 그게 없다 보니까. 네. 자,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지금은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